핀란드 오울루 교통공사의 책임자인 마르쿠 레흐토네는 헬싱키의 한 카페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세계 각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죠. 서울. 그곳은 마치 교통기술의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 같아 라며 한 동료가 이야기했습니다. 폭설에도 교통이 마비되지 않았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은 마르쿠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핀란드의 대중교통은 비교적 효율적이라 평가받지만 실시간 정보 제공과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마르쿠는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는 내심 핀란드의 시스템과 어떻게 다를지 비교하며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마르쿠는 이미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작은 도시 같군. 그는 중얼거리며 거대한 공항의 질서정연한 운영과 디지털 안내 시스템에 매료되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면서도 그의 감탄은 계속되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그는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도착 정보와 노선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사용자에게 얼마나 큰 편의를 제공하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 그는 핀란드의 시스템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마르쿠는 서울시 교통 담당자들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마르쿠 씨, 이제 서울 대중교통의 핵심을 직접 체험하실 겁니다. 라며 담당자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일정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스템 체험이었죠. 담당자는 마르쿠에게 교통카드인 티머니를 건네주며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 카드 하나면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마르쿠는 작은 카드 한 장에 이렇게 많은 기능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그는 플랫폼에서 스크린 도어, 도착 정보 안내판, 그리고 깔끔하게 정비된 환경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마치 미리 설계된 듯한 동선의 효율성을 체감한 그는 이건 예술에 가깝군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마르쿠는 버스로 환승하기 전 스마트폰에 설치한 서울 대중교통 앱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디테일한 정보 제공이 얼마나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안심과 효율성을 제공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전광판에는 다가오는 버스의 노선, 위치, 예상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에 이렇게 민감한 시스템이 가능하다니 마르쿠는 헬싱키에서 종종 겪었던 버스의 불확실한 도착 시간과 비교하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또한 버스 내부의 구조도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손잡이와 의자 배치가 편안하고 전광판과 안내방송이 도착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홍대 입구역이라는 안내 방송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자 그는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들을 배려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환승 할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버스를 내리고 다시 지하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요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았죠. 하나의 통합된 교통 네트워크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린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쁜 아침 출근길에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서로 배려하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텐데 마르쿠는 이 모든 요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마르쿠는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통합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전역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지하철과 버스의 움직임, 날씨 변화, 도로 상황 등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잘 작동하는 정도를 넘어 데이터 분석과 유연한 대처로 최적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관제센터의 직원들은 시민들의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정책과 운영 개선에 반영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쿠는 핀란드에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을 덮친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시민들과 시의 대응은 마르쿠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폭설로 도로가 순식간에 눈에 덮였던 새벽, 서울시와 시민들은 놀라울 만큼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주요 도로는 제설 차량이 투입되어 빠르게 치워졌고 골목길에서는 상점 주인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며 협력했습니다. 마르쿠는 특히한 상점 주인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폭설이 내린 날 아침 일찍 가게 앞을 치우고 있는데 옆집 사장님이 나오셔서 함께 도왔어요. 그 뒤로는 골목길 주민들이 모두 나와 서로 도우며 작업했죠. 그는 이런 공동체 정신이 기술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도 거리에 눈을 치우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을 본 아이들과 젊은 세대가 이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함께 협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마르쿠는 폭설 대처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시민들과 함께 눈을 치우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공동체 정신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기술적인 효율성과 시민들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마르쿠의 생각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단순히 기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치우는 작업에 직접 참여한 후 마르쿠는 서울의 시민들과 대화하며 이곳의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도로에 엎드려 삽질을 하며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나와서 도우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마르쿠가 말하자 어르신은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 길은 우리가 지켜야죠. 이게 다 같이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마르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교통 시스템을 기술적 관점에서만 분석해왔지만 이제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업이 끝난 후 근처 상점에서 따뜻한 차를 대접받았습니다. 상점 주인은 새벽부터 골목길 눈을 치운 사람들에게 차와 간단한 간식을 나눠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돕는 게 우리 동네의 전통이죠. 라고 상점 주인은 덧붙였습니다. 마르쿠는 이런 자발적인 배려와 협력 정신이 단순한 교통체계를 넘어 도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임을 느꼈습니다. 나아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신입 직원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마르쿠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교육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입 직원이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눈이 가려진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는 경험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뿐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죠. 라고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마르쿠는 이 같은 접근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이와 같은 공감 훈련을 도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하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그는 실시간으로 시민 피드백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가 단순히 효율적인 기술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잘 정비된 도시가 아니라 기술과 공동체 정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마르쿠는 이날 경험이 단순히 교통 시스템을 배우는 것을 넘어 도시 운영의 철학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마르쿠는 교통관제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폭설 당시의 대응 과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폭설이 시작되자마자 관제센터는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운영 계획을 재조정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 간격을 조절하고 제설 차량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했죠. 관제센터 직원은 마르쿠에게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재생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녹색 점이 제설 차량이고 파란 선이 버스 노선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어 제설 경로와 교통 흐름을 동시에 조율했죠. 마르쿠는 서울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감탄하면서도 기술 이상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관제센터의 영상을 본 후 그는 서울 시민들이 폭설 속에서도 보여준 자발적인 협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이 자신들 앞길만이 아니라 골목 전체를 함께 치우고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도로 청소를 돕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새벽 5시부터 빗자루를 들고
동네를 돌며 우리 동네는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지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마르쿠가 묻자 교통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원래 시민들이 서로를 돕는 문화가 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죠. 마르쿠는 곧바로 그 힘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 골목에서 작은 자원봉사팀과 함께 제설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직접 삽을 들고 눈을 치우며 시민들과 교류했죠. 한 상인은 마르쿠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외국인도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요. 눈 치우기가 끝난 후 그는 인근 카페에서 시민들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 시민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서울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르쿠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단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술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협력이 있습니다. 그 점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경험은 마르쿠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핀란드에서도 서울처럼 사람 중심의 교통과 도시 운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서울을 떠나는 아침,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쿠는 카페에서 시민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자신이 목격한 서울의 모습을 더 깊이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시민이 했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서울은 그냥 기술이 뛰어난 도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이 도시를 함께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교통이든 환경이든 우리 삶의 일부잖아요. 그 말은 마르쿠에게 단순히 감동을 넘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핀란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기술과 효율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서울에서 그는 작은 골목길 하나에도 사람들이 협력하며 도시를 유지하는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의식이 높은 것만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가 이러한 참여를 독려하고 촉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시민의 피드백을 듣고 실제로 시스템 개선에 반영합니다. 우리가 만든 정책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든 정책으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죠. 교통공사 관계자의 설명에 마르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 보조를 넘어선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모두가 함께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지하철 내부에서도 이런 시민의식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장애인 전용 좌석은 언제나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탄 승객이 승차하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마르쿠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핀란드로 돌아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협력과 참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도시를 운영할 수 있지만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그는 노트북을 열어 그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단지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었다. 이곳은 기술과 시민들의 따뜻함이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곳이었다. 이 도시의 진짜 힘은 시민들의 의식과 협력에 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순 없겠지만 이곳에서 배운 정신과 철학을 핀란드에 전달할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르쿠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시야를 넓히고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첨단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동은 기술 뒤에 숨겨진 시민들의 따뜻함과 협력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시민들, 대중교통이 배려 깊은 설계, 그리고 이를 꾸준히 개선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성공을 넘어 도시 전체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어떤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는 핀란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부분은 많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서울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는 헬싱키로 돌아가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시민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장애인과 노약자의 입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공감 훈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기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교통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비행기가 헬싱키 공항에 착륙한 뒤 마르쿠는 곧바로 동료들과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상세히 공유하며 핀란드 교통 시스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은 단지 교통 시스템이 뛰어난 도시가 아닙니다. 기술과 사람의 조화, 그리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라는 점에서 배울 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단순히 성공적인 사례로만 남겨두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일에 녹여내고 그 변화가 핀란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길 바랐습니다. 마르쿠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이 도시를 움직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한다. 서울에서의 교훈입니다.